작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정도의 뉴스가 이어졌죠.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실제 고용은 어떻게 됐을까? 드디어 작년 한 해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김유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는 말들은 많았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적용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한 해 분량의 통계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드디어 이제 통계가 작년치가 나오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보수지 경제지들은 이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의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치를 보면. 작년 한 해 통계를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취업자 자체가 줄거나 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아, 전체 숫자는 늘었지만 증가세 비율이 늘었다. 그런데 그 증가세 둔화된 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다고 하던 작년부터가 아니고 2014년 11월을 갖다 정점을 해서 그때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그때를 정점을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던 추세에서 그 연장선에서 금년에 좀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지표는 특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자들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하나 식구끼리 자영업하는 데가 있고요.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한데 통계 지표를 놓고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통계까지 계속 월별로 추적을 해봐도 보면은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는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작년 한 해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다거나 이렇게 보기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자영업자들 어려운 사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임금보다는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되었듯이 이제 골목상권의 붕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작년 한 해 이 이슈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논문들도 몇 번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딱 3편이에요. 3편이요? 예. 하나. 최저임금과 이 고용 지표의 상관관계. 그리고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분석한 논문이 현재까지 나온 건 3편인데요. 3편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고 하는데 2편은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거고요. 저기 홍민기 박사하고 이병희 박사하고 나왔고 하나는 부경대 황선홍 교수가 발표를 했다 했는데 세 분 연구 결과가 똑같아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세 분이 공통된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고용이 실제 나빠졌다고 하는 증거를 아무리 찾아내도 없다.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발견이 안 된다는 학계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군요. 발견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학계에서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연구하지 않은 다른 분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는 없다.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최저임금이 결국 그 고용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가 망한다. 이런 논리, 순환 논리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믿음이나 신념에서 비롯된 그런 얘기로 좀 보입니다. 보수 경제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통계나 그런 팩트가 없는데 그래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신념 하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을 막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이거라라고 내놓은 거죠.
대표적인 게 작년 1월에도 상당히 언론에서 최저임금 다룬 기사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의 경제지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한데 이 경제지들이 주도했는데 한 경제신문을 놓고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팩트를 다룰 만한 어떤 자료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한 달 동안에 신문사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기사 건수가 한 530건인가가 나와요. 한 언론사에서 최저임금만 1월 달 한 달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20건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다는 얘기인데 이건 상당 부분 팩트 없이 그야말로 어디 가서 뭐 인터뷰를 했다든가 뭐 하는 이와 같은 걸로만 거의 기사가 쏟았다는 얘기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해서 인터뷰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봐라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이었죠. 네, 그것도 대부분 다 편의점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편의점은 사실 그리고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 오르기도 전이에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적용되기도 전이고 올해도 아직 올해 적용되기 전에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경우가 학계에서도 별로 없었고 학계에서 별로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실증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는 특히나. 그러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막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작년 데이터로 곧바로 이렇게 나와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작년 11월 통계까지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롯됐는데 아마 연초부터 이제 금년 들어오면은 조금씩 좀 논문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뭐 이렇게 데이터나 통계를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언론들은 작년 1월부터 그렇게 학계가 근거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없이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았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봐도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또 어느 분이 표현했습니다. 한 놈만 패라는 식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집중적인 공세가 좀 펼쳐졌다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으로 치환한 다음에 최저임금이 제일 눈에 쉽게 들어오니까 소득주도 성장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때림으로 해서 정부 정책 전부가 잘못된 것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성공했어요, 거의. 저희가 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요하게 공격을 폈고 그에 대해서 정부나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또 내지는 노동계에서 제대로 그걸 대응하다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보수지나 경제지는 작년 1월부터 집요하게 1년 내내 그걸 때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진보 진영의 진보 매체들이 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사하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 다 늦어서거든요. 굉장히 늦었어요, 대응이. 그죠? 이건 어떤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싸움에서 졌다고 보여요. 프레임 싸움에서 진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일정하게 좀 보수 언론 같은 경우 팩트가 맞냐 틀리냐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내놓고 본 그런 측면이 있었던 데 비해 아젠다를 딱 정하고 나왔죠. 그에 비해서 이제 진보 언론 내지는 학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 그게 맞물린 결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쪽에서는 팩트 없이 아젠다 설정하고 막 밀어붙였고 여기서는 아직 학계나 뭐 진보 매체에서는 아직 그만한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론하기도 애매한 거죠. 그런 사이 작년 한 해는 사실은 이 프레임이 선점당했다.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선점당해서 실제로 워낙 많은 보도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쏟아낸 측뿐만 아니라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중립지대에 있는 매체들도 그냥 경제는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워진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가 이른바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볼 때는 최저임금이나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중고등학교 때 주로 배워요. 이 부분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제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프레임에 쉽게 말리는 측면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요. 직관적으로 이야기 예, 예. 쉬운 주장이니까.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요 공급 곡선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거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예. 불안정 경쟁 시장을 가정할 때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게 오르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은 고용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에는 저임금 받을 바에는 사실 차라리 집에 있을래 이러던 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또 일하러 나오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돈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해? 예. 생각하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정 고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얘기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취업 시장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을 먼저 들고 나온 이유가 우리 사회 워낙 그 소득 양극화가 네.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었는데 네. 실제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 양극화가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게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로 최저임금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7월에 있었거든요. 곧바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시금석 비슷하게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최저임금 갖고 주로 그동안 논란한 건 고용효과거든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 임금 정책이지 고용 정책은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그 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임금층들이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그게 핵심이죠, 사실. 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얼마나 축소되었는가 이런 부분인데 요 최근에야 이제 드디어 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8월 자료가 한 11월 말에 와서야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됐거든요. 이사장님 일반인은 아니죠. 예, 저는 일반인입니다. 자료에 있어서는. 자료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은 아니니까. 네. 그거 한데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 개선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건 뭐냐면 저임금 계층이 올임금하고 시간당 임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는데 추이는 똑같습니다. 올임금 기준으로 했으면 우리 같은 경우 전에 한 20.5% 그랬는데 이번에 같은 한 1년 사이에 한 17.9%로 한 2.6%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참 이 저임금 계층이 줄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 같은 저임금 계층이 일자리를 잃어서 이렇게 오해를 했다 하시는데 지난 1년 사이 임금 노동자 수는 늘었어요. 줄지가 않고. 예, 그러고 한데 이제 저임금 계층이 줄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임금이나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중간임금이나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좀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체 임금 불평등 같은 얘기할 때 지표가 이걸 많이 써요. 옛날에는 진위계수 이런 걸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그게 복잡하니까 맨 밑에서 10% 있는 사람이 임금하고 위에서 10% 있는 사람이 임금하고 몇 배 차이 나냐 이거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네. 그런데 그게 재작년이죠 벌써 5.6배였는데 그게 작년 8월로니까 5.0배로 상당한 축소되는 효과가 보이거든요. 2017년에는 5.6배였고. 예. 2018년에는 5.0배.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 축소 효과나 저임금 계층의 축소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왜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래요. 통계청에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1년에 이 경활 부가조사라는 게 우리 보통 실업률 통계니 이런 게 발표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달 조사를 하면서 거기다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임금 부분 같은 경우가 중요하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조사를 했어요. 3월, 8월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재작년부터 3월 조사가 없어지고 8월 조사만 있다 보니까 이게 공개된 게 한 11월 말이나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11월에 조사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10월이면 12월 내내 이 결과가 보도됐어야 되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놓고도 발표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찾아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보도는 그냥 되고 뭐 유야무야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다시 원자료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의미 분석을 안 해주는 거죠. 예, 제대로 의미 분석을 못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반대의 자료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보도됐을 텐데.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소득 양극화 오히려 더 심해져 그랬으면 어마어마한 보도가 있었을 텐데 네. 소득 양극화가 완화됐다. 저소득 계층이 줄었다. 네. 그리고 상위 10% 하위 10% 격차가 줄었다. 네. 통계 자료 있는데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도를 해도 일반인들에게 약간 좀 시큰둥할 수도 있는 게 뭐 조금 개선됐다고 해도 여전히 생활은 어렵고 여전히 격차는 또 존재는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격차가 개선됐어? 그래?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남들은 있죠.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하나 보도가 하나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보수지 경제지가 하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개월에 500개씩 각 매체가 막 쏟아내잖아요. 더 좋아졌다고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보도량이 있으면 완화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보도량이 없으니까요. 이런 뉴스는.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님 모셨고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이 얘기를 아무도 딴 데서 안 하니까 저희가 좀 모시고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최근에 또 미국에서 최저임금 시급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난 연말에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님? 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 최저시급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예. 다음 주에 안 나오시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유선 이사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